알립니다. 본 방송에는 영화에 대한 결정적인 내용 누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는 세 남녀의 잡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만을 듣고 싶으신 분은 8분 48초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 제28회 앤트맨을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미남 앤트맨을 보고 온 가을 남자 세이주입니다. 아, 가을 남자. 가을이 됐네요. 그러게요. 완연한 가을이죠. 맞아요. 이제 긴팔 입고 다니더라고요. 긴팔. 낙엽도 떨어져 있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앤트맨을 보고 온 곤충이 이렇게 벌레 이렇게 막 지나가면 이렇게 못 잡아서 그냥 방생하는. 그리고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냥. 네, MC 한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걸 자연 친화적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아 그렇군요. 너무 징그러. 아 저는 정 반대거든요. 잘 잡으시는 거죠? 아니요, 제가 잡진 않고 주변 사람을 불러요. 다리가 4개 이상 있는 거는 극도로 싫어합니다. 예, 저는 안 납니다. 네, 다리가 4개 이상 있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는 안나 씨입니다. 그 제가 지금 벌레를 근데 남자들이 대부분 벌레 못 잡는다고 막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 징그러워서. 아니, 남자들이 잘 잡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남자들이 더 못 잡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바퀴벌레 이런 거는 이제 요즘에는 많이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제일 많은 게 이제 나방. 나방은 자주 잘 생기잖아요. 예, 나방 같은 거. 근데 그 제가 요즘에 나방을 잡는 나방이라고 해야 되나? 그 조그만 거 뭐죠? 나방처럼 생긴 날파리? 초파리? 초파리라고 그래야 되나? 날파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기네. 나방 맞아요. 조그만 거. 예. 근데 걔를요 저기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면 그거 괜찮은 방법이요. 네, 쏙 들어가요. 그래갖고 모기 같은 걔네가 거는 죽지는 않잖아요. 바로 그 그렇죠. 안에서 이제 질식사 시키는 건가요? 그렇죠. 그 안에서 사는 거죠, 걔네들을. 고통스럽게. 열심히. 그 안에서 아니, 살다가 그래서 나중에 밖에 나와서 빼주면 되잖아요. 날아가게. 바로 빼줘도 되고요, 밖에다가. 그러니까 그 오늘 저번에 제가 집에 이렇게 주말에 이제 집을 비워놓고 월요일 날 이제 아침에 들어갔는데 네. 갑자기 날파리가 개미들이 이 앤트맨이 조종을 한 건지 개미들이 뭐 훔치러 왔네. 현관부터 네. 줄을 서서 쭉 오더니 이제 부엌까지 이제 줄 세워서 가더라고요. 부엌까지 줄 세워서 가서 부엌에 이제 제가 이제 계란을 까고 쓰레기 놨던 거기까지 이제 계란을 먹으러 거기까지 줄을 서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집 현관 밖부터 들어오니까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일단은 개미약을 치긴 했는데 우리에겐 F킬러가 있죠. 네, 뭐 어쨌든 치약도 효과 있어요. 치약이요? 네. 치약을 짜놓으면 걔네들이 글로 잘 안 가고요. 그리고 그 유성 매직 같은 거 있죠. 유성 매직 있죠. 유성 네네. 매직. 그걸로 걔네가 다니는 길을 딱 그어 놓으면은 걔네들이 되게 당황스러워요. 그걸 못 가요. 못 지나가. 통과를 못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계란 껍데기만 치웠는데도 일단 그 친구들이 그 길로 다시 오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이 친구들이 길을 하나 딱 정하면 글로 다녀요. 예, 글로 다니는 것 같아요. 참 귀엽죠. 참. 똑똑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안전이 보장된 길로만 다니는 거니까. 자, 그 세이주 씨가 큰 일을 하나 마무리 지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잠을 못 자고 술을 마시고 미치겠네요, 진짜. 눈이 자꾸 감깁니다. 뭐 여기 청취자 여러분들께 뭐 했는지 이제 뭐 얘기 안 해주세요? 예, 이건 여기서는 할 수는 없고요. 왜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발표회 하나 하시고 네, 뒤풀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뒤풀이를 밤을 새서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원래는 됐네요. 술 안 드시잖아요. 그래도 오랫동안 했던 거라서 사람들과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해가 뜨더라고요. 근데 다음 날이 월요일이고 출근날 하는 날이네. 네.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바로 출근 시간 돼서 바로 출근을 했죠. 그리고 퇴근하자마자 지금 다시 오신 녹음을 거죠. 하고 있죠. 목이 좀 감겨 있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이게 보통 대단한 이렇게 열정이죠. 이상과 꿈 그리고 꿈과 그 열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힘든 몸을 이끌고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안나 씨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 일주일. 안나 씨도 잠을 못 자고 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 저는 감기가 걸렸는지 요새 좀 약간 몸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골골 하고 있네요. 예. 한세 씨 빼고는 멀쩡한 사람이 없네요. 연애를 네. 못해서 그런가 봐요. 가을이구나. 연애하는 사람만 쌩쌩한 것 같아. 가을이구나. 그러네. 아, 어디 남자 좀 구해봐야겠어요. 가을을 타고 있는 추남 추녀애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씨와 먹기를 듣고 계신 많은 남성분들 안나 씨를 관심 있으시면 아, 어디로 괜찮습니다. 연락드리면 되죠? 제가 다이제스는 알아서 찾을게요. gmail.com으로 네.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사연과 함께 사연을 잘 써주시면 네. 1일 데이트권 1일 데이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맨틱 멜로디 초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화 씹어먹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은 본편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영화는 앤트맨인데요. 간략한 줄거리 소개 가능할까요? 네. 주인공은 앤트맨입니다. 네, 왜냐면 제목이 앤트맨이니까요. 그렇죠. 앤트맨은 그 개미를 조종할 수 있고요. 네, 크기가 작아져요. 네, 엄청나게 작아지죠. 네, 근데 이 주인공이 앤트맨이 되는 과정 네. 그리고 앤트맨이 돼서 나쁜 앤트맨이랑 싸우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정도면 지금 좀 정리가 됐나요?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주인공이 약간의 의적처럼 본인이 다니던 회사의 부정 비리를 알고 폭로해야 그거를 폭로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해킹 같은 거를 해서 그 돈을 원래 그 가지고 있던 고객들에게 전부 나눠주죠. 그래서 감방에 가게 되고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전과자가 돼서 이제 취업이 힘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그 감방 동기들에게 뭐 좋은 건수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물건을 훔치러 가게 되는데 거기에 앤트맨 수트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수트를 얻게 되면서부터는 한스 씨가 얘기해 준 것처럼 앤트맨으로 앤트맨 활약하게 되는. 네. 이게 다시 좀도둑이 그러니까 원래는 의적이었는데 물건을 진짜 훔쳐야겠다라고 마음먹게 되는 게 계기가 딸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딸을 보고 싶어서 했던 건데 이 원작 만화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 딸이라는 존재가 앤트맨한테 되게 중요한 캐릭터예요. 여기 보면은 그렇군요. 앤트맨이 2명이 나와요. 네. 처음에는 행크 핌이라고 해서 그렇죠. 마이클 더글라스가 연기했던 그 나이 많으신 분 오리지널 할아버지가 앤트맨. 나오시는 거고 네. 이대로 스콧 랭이 나오는데 실제 만화에서도 행크 핌이 1대고 2대가 스콧 랭이에요. 네. 근데 에드가 라이트라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감독이 계신데 네. 이 사람이 새벽의 저주를 패러디했던 새벽의 황당한 저주. 그래서 네. 원제는 쇼 오브 더 데드예요. 네네. 그거를 만들었던 감독이기도 하고 뜨거운 녀석들, 뭐 월드 오브 엔드 이런 거 만든 사람인데 네. 코믹 세계관을 되게 잘 만들어요. 그 비꼬고 뒤틀고 이런 거 되게 잘하는데 이 감독이 2009년인가에 이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었어요. 그때는 이 마블 쪽에서 앤트맨 판권을 딴 데도 파는 상태였거든요. 그렇군요.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다가 나중에 마블 쪽으로 이제 흡수가 되면서 처음에 아이언맨이 먼저 개봉을 하고 나서 이 뒤에 나올 영화들을 마블 쪽에 발표할 적에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앤트맨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어벤져스 1편에도 앤트맨이 나왔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군요. 원작에서도 이 어벤져스라는 단체를 만든 것 장본인이 그 앤트맨이거든요. 앤트맨과 여기 나오는 와스프. 나중에 맨 마지막에 쿠키 영상에서 옷 입는 거 나오죠. 그리고 부인이 뭐 미립자 세계로 들어가 사라졌다고 했던 그 와스프 날개 달리고 있던 여자 앤트맨. 여자 앤트맨. 여자 앤트맨을 앤트맨. 와스프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둘이 어벤져스를 창시를 하고 거기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게 된 거였는데 원래 세계관은 그치, 원래 만화세에서는 예. 그런데 이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고 하면서 계속 밀리게 됐어요. 영화 제작이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래서 어벤져스 2편에서 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울트론이라고 해서 로버트가 나와서 메인 악당이 됐잖아요. 네네. 이걸 만든 게 영화상에서는 지금 토니 스타크가 만든 걸로 돼 있는데 그렇죠. 원래는 이 행크 핌이라는 이 또라이가 만들었거든요. 네네네. 성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얘가. 네. 그래서 자기의 캐릭터들이 많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울트론이었고 이런 것들이 앞전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나가 밀려버리면서 성격들이 다 쭈쭈쭈 바뀌어버리는 결과가 그렇죠. 나오게 내용도 된 다 거야. 바뀌어버린 네. 거죠. 그 행크 핌이 원래는 진짜로 좀 이렇게 또라이
예. 해야 되나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약간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면서요.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온갖 좀 이렇게 안 좋은 역할들을 다 떠안고 예,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1대 앤트맨인데 이제 2대 앤트맨으로 이제 이 스캇이 네. 이제 들어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영화 초반부에 보면은 지금 그 행크 핌하고 네. 그다음에 저기 2명의 사람들이 더 나와서 이 건을 지금 발의를 하자고 했다가 못 하겠다고 나가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토니 스타크가 아닌 아버지가 나오죠. 아버지 하워드 스타크. 아버지인 상태, 할아버지 스타크인 거는 아버지인 거예요. 토니 스타크의 예. 아이언맨의 아버지, 하워드 스타크. 하워드 스타크. 토니 네. 스타크의 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아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이언맨하고 앤트맨은 동시대에 지금 존재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상의 세계관 네네. 상으로는. 네네. 아, 그래서 원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래는 행크 핌이 그 울트론도 만들고 네. 그러니까 어벤져스도 행크 핌이 창시하고. 근데 지금 이게 그 제작 시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울트론을 토니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영화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쉴드에 갈 뻔했다. 그러면은 스타크가 이걸 잡으면 토니라고 표현할 거예요 아마 네. 여기서 뒤쪽에 토니 스타크가 이걸 하면 얘가 이걸 분명히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안 좋게 될 거다 세상이 아이언맨 대량 네, 그 한 것처럼. 하듯이.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또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에 지금 행크 핌이 원래는 아닌데 되게 의로운 사람 그렇게 돼버렸죠. 그리고 와이프를 정말 사랑하는 남자가 돼버린 와이프와 거예요. 딸을 근데 사랑하는. 와이프에 대해서도 원작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그 그쵸. 내용이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좀 원작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요. 네. 이게 1대인 행크 핌이 결혼을 해서 부인이 있었는데 네. 혁명주의자라고 하는 뭐 단체한테 살해를 당했어요. 그리고 네. 나서 앤트맨이 된 행크 핌은 제닛이란 여자한테 보고 반해가지고 뭐 제닛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구해주게 되고 제닛을 와스프가 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네. 그 이후에 어벤져스를 만들고 아이언맨, 헐크, 토르 이런 사람들을 끌어다 모아서 팀을 만들고요. 근데 만들고 보니까 다른 히어로에 비해서 자신이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드는 거 자꾸. 네. 남들은 날아다닐 수도 있고 건물을 파괴할 수도 있고 하는데 자기는 작아지고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열등감이 가득했었는데 그거를 버리기 위해서 이제 앤트맨은 작아지는 거고 자이언트맨이라고 커지는 거를 또 개발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자이언트맨을 활동을 또 하다가 제닛이라는 그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여자가 프로포즈를 받았는지 어쩐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같이 여행을 떠나요. 네. 그래서 한동안 안 나오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핌은 안정적인 삶을 살기 원했어요. 결혼도 하고 해서. 근데 제닛은 네. 모험이 가득한 삶을 원해서 계속 뭔가를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핌은 이제 캡틴 아메리카랑 의견 충돌이 심해져서 싸우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제닛은 토니 스타크랑 약간 바람을 피는 것 같은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아, 네. 그래가지고 얘가 열이 받아서 딴 실험을 하다가 이제 열받은 상태에서 화학가스를 잘못 몸에 맞게 되고 그 다른 인격이 생겨요. 그래서 아. 나온 게 옐로우 자켓이에요. 아. 영화상에 여기서는 되게 악당 캐릭터가 네. 있는 그거 나오죠. 이게 땅벌인가 그러다고 하더라고요. 옐로우 네. 자켓이. 그리고 나서 제닛을 유괴해서 결혼을 강요하고 막 협박을 했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결혼하긴 해요. 그래서 네네. 돌아왔다가 그 뒤에 다시 성격이 또 무슨 계기로 인해서 또 악화돼서 이제 옐로우 자켓이 또 돼서 이제 부인을 폭행하고 네. 때리고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울트론이라는 로봇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세계를 구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각 캐릭터들의 약점들을 다 모아서 이길 수 있게 만든 울트론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걸로 어벤져스를 궁지에 몰아놓고 자기가 만들 당시에 몰래 주입했던 자기만 알고 있는 유일한 약점으로 자기가 해결해서 마치 자기가 영웅이 된 것 같은 거를 하려고 했는데 제닛이 그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혼당하고 그리고 막장 드라마네요. 또 막장 드라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11월하고 나중에 영화 개봉할 텐데 네. 여기서는 네. 그렇게 표현 안 되겠지만 원작에서는 이제 아이언맨 편에 서가지고 캡틴 아메리카와 대의를 파고 싸우고 있다가 미스터 판타스틱이라고 얼마 전에 폭망한 그 판타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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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4. 그 리차드 기어인가? 그래가지고 리차드 뭐에서 팔 늘어나는 애가 있어요. 네. 고무. 걔도 되게 천재인데 네. 걔와 함께 토르의 클론을 만들어서 아. 전투 내보내요. 근데 그 클론이 또 되게 중요한 인물을 죽이는 바람에 판이 커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큰 사건들마다 얘가 꼭 들어와 있었고 그게 좋게 된 게 거의 없는 막장 캐릭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거를 지금 왜 앤서니- 아이언맨한테
캐릭터를 그걸 심고 있는지 지금도 계속 그걸 심고 있는 것 그렇게 된 거죠. 같아요. 그러니까 11호에서 악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근데 왜냐면 아이언맨이면 사실 그냥 착하게 계속은 또 이상하다. 어쨌든 일단은 원래- 수트를 입고 있고 네. 어쨌거나 악역이 한 명은 필요한데 다른 인물보다는 토니 스타크가 천재이기도 하고 좀 뭔가 괴짜 느낌이 갖다 원부터 붙이기는 좀 있었으니까. 좋은 인물이 그렇죠. 아닌가 싶기는 해요. 음. 그거는 영화상에서는 그렇게 된 건데 실제로 따지면 제가 이 좋아한다고 했던 이 에드가 라이트 감독 때문이에요. 아, 네. 예, 여기 몇 번씩 영화가 미쳐졌다 그랬잖아요. 네네. 원래는 더 일찍 이 영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같이 영화를 작업하는 친구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빨리 이 사람과의 원래 하기로 했던 영화를 빨리 먼저 찍어야겠다라고 해서 월드 엔드라는 영화를 만들어요. 네. 그러면서 이 마블 측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이걸 먼저 만들고 싶은데 양해 좀 해달라. 그래서 어벤져스 이후 1편 이후로 이게 밀려버렸고요. 그 뒤에 만들어서 시나리오를 썼던 거를 가지고 갔는데 이제 그 사이에 많은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미 너무 많이 써버린 클리셰들과 그리고 현재 이야기가 많이 진행돼서 마블 시네마 유니버스에 합류하지 못하게 돼버리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수정해라고 했는데 수정을 해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마블 측에서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시나리오를 고칠 테니까 연출을 맡아달라 했더니 걔가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쓴 시나리오를 갖고 왔는데 처음에 이 에드가 라이트가 생각했던 시나리오와 너무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만들고 싶은 앤트맨이 아니다라고 해서 떠나게 됐거든요. 근데 이미 개봉 날짜 잡힌 상태에서 수정할 것도 없고 감독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가 돼버려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폴러드라는 남자 주인공이 다른 작가 한 명을 데려다가 같이 한 달 만인가에 시나리오를 싹 뜯어 고쳐요. 아. 그래서 아 주인공이요? 네, 같이 뜯어 고쳐요. 그래서 지금 작가에 보면은 이 폴러드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싹 뜯어 고친 거를 영화로 만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가 라이트가 처음에 썼던 기본 줄거리는 그대로 있거든요. 기본 줄거리가 행크 핌이 있는 그러니까 1대 앤트맨 집에 2대 앤트맨이 좀도둑으로 들어가서 슈츠를 훔치게 되고 뒤에 발생되는 이야기들 이 구조는 똑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야기가 다 완결되기도 전에 어쨌거나 남주는 먼저 캐스팅이 되어 있는 예. 상태였다는 거네요. 예. 그리고 호프 반단이라고 해서 에반젤린 릴리 해가지고 그 딸 나오잖아요. 네. 이 딸은 처음에는 캐스팅이 되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처음에 이 에드가 라이트가 썼던 시나리오에서는 비중이 정말 없었대요. 근데 이 감독 취향이 여자 캐릭터를 이렇게 비중 있게 안 써요. 남자들만 비중 있게 잡아서 하지. 근데 바뀐 시나리오에서는 비중이 확 커지고 중요한 역할도 하게 되니까 그럼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캐스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이클 더글라스는 애초에 먼저 캐스팅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시나리오상에서는 엔딩에서 죽게 된대요. 네. 그래서 시나리오 계약을 앤트맨 1편만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안 죽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다시 재계약을 할 건지 아니면 아예 안 나오게 될 건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내용상은 안 나와도 큰 뭐, 무리는 무리는 없을 것 같아. 없는 상황이고. 이미 지금 이대한테 되게 스무스하게 잘 넘겨준 상태라서. 그러면 에디거 라이트요? 에드가 라이트. 에드가 라이트가 그럼 중도 하차를 한 거고. 그렇죠. 그거를 지금 이 저기 페이튼 리드 감독이 이어받은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내용이 곧 바뀌긴 했지만 기존 맥락은 그래도 거의 기본적으로 그대로 따라가는. 가지고 유지하는데 있었다. 많이 유쾌해진 것 같아요. 예, 그 폴로드도 그 조셉 고든 레빗인가요? 하고 이렇게 누가 선택할지 예. 뭐 이렇게 앤트맨으로. 앤트맨으로 후보로, 예, 예. 후보로 이렇게 최종 후보가 2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굉장히 길게 우여곡절이 많은 작품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토끼 씨가 했어도 잘 어울렸을 것 같네요. 그렇죠. 예, 네, 네. 예. 잘했어요. 워낙에 네. 또 여성 팬들이 많아서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폴 러드보다는 여성 인지도가 팬들이 높죠. 인지도도 네. 높고 네. 여성 팬이 많죠. 이분은 처음에는 제가 딴 사람이랑 착각을 했어요. 근데 처음 보는 분이더라고요. 작품은 많이 하셨는데 저도 검색해 보니까 제가 본 작품이 없어요. 네. 오히려 그래서 선택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유명한 배우를 쓰게 되면 몸값이 미친 듯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몸값도 그렇고 제가 보기엔 그 앤트맨으로서 신선함? 캐릭터를 잡기가 그렇죠.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이미 걔가 구축한 그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걸 다시 만들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아예 없는 캐릭터에 만들어 놓으니까 저도
네. 그냥 그게 더 뭐라 그러지 집중이 더 되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는 주인공 남자 주인공인데 생각보다 좀 나이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맞아요. 조금 더 젊은 사람일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렇게 빼어나게 막 몸매를 막 진짜 스파이더맨처럼 착 빠지게 만들어 놓은 캐릭터도 아니었고 그리고 아이 아빠였고 전과자여서 그리고 딱 수감이 되어 잘생기지도 있고 않아요. 잘생기지도 못생긴 않고. 건 아닌데 그렇다고 잘생긴 얼굴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되게 평범한 사람이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조금 더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네네. 예, 싶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우리 아저씨들한테 희망을 주는 진짜 그런 작품이 아닐까. 왜냐면 막 그 어벤져스 보면 뭐 토르도 그렇고 그쵸. 그 저기 활 쏘는 저기 호크아이. 호크아이도 그렇고 호구, 몸매 완전 죽이잖아요. 캡틴 아메리카 몸매 죽이죠. 근데 아이언맨도 근육 이렇게 써있죠. 몸매가 나쁜 편이 아니에요. 그 그쵸. 사람이. 맞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한테 비하면 이 앤트맨은 진짜 아저씨 같았어요. 그냥 아저씨예요. 그 심지어 얼굴도 엄청 크더라고요. 그리고 첫 씬에 싸우는 얼굴도 씬에서도 커요. 네. 맞아요. 싸움 지잖아요. 예, 예, 예. 결국은 못 이겼어.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건 거예요. 제가 1대 앤트맨 소개하면서 이 사람의 주요 내용은 열등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나중에 그런 것 때문에 열등감이 또 생기는 캐릭터를 발전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신체 능력도 떨어지고 나중에? 생긴 것 나중에 제 추측으로는 생긴 것도 떨어지고 뭐 몸이 좋지도 않고 뭐 재력이 이렇게 강한 것지도 않고 근데 머리는 좋고 그래서 열등감을 어떻게 표현할까 예, 해서 석사 나중에 출신 전자학과. 그렇죠. 거기다가 자기는 혼자 전과자. 예, 전과자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좀 개량해서 자이언트맨을 발전되고 또 뭐 폭력 사건도 일어나기 할까는 모르겠어요. 디즈니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과연 부인을 때리는 장면 넣을지는 그거는 없을 것 같아요. 요번 앤트맨을 보고 가족 사랑으로 이렇게 아주 똘똘 잘 너무 예쁘게 포장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 이게 2대 앤트맨 이야기로 진행됐잖아요. 2대 앤트맨은 지금 이거랑 원작과 이 캐릭터가 거의 또 비슷해요. 그래서 1대는 저희가 못 보게 된 거잖아요. 네네, 영화상에서 네. 이제 그렇죠. 건너뛰었으니까. 영화가 네.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2대는 이 주인공의 스카냉은 기계 수리공이었다가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가고 그것 때문에 부인하고 이별을 하고 출소 후에 착실하게 살려고 했는데 딸이 심장병에 걸려요. 그래서 심장병 소리를 듣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도둑질을 했는데 그때 훔친 게 이 앤트맨 옷을 또 훔치게 됐고 그게 원작인 거죠, 이제. 원작에서는 예. 2대 앤트맨 예,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그 아까 말했던 1대 앤트맨 핌이 약간 정신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옷을 훔침을 당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서 옐로우 자켓이라는 또 인격이 탁 튀어나와서 쫓아가요. 그래서 둘이 막 싸우다가 그때쯤에서 이 데런 크로스라고 아까 이 영화상에 나오는 옐로우 자켓 네. 입었던 그 사람 있잖아요. 이게 CTE라는 회사의 대표인데 이 사람도 심장병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자기 심장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스캇의 딸을 납치에다가 신체를 줄이고 키우고 하는 이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 심장을 이식하려고 그래요. 바꿔치기 하려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2대 앤트맨이 그 데런 크로스와 싸우게 되는 이야기가 2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그걸 옐로우 자켓을 그러면, 이쪽으로 써먹고 막 이렇게 네. 섞었네요. 캐릭터 두 개 섞어버린 거죠. 그러네. 나중에는 딸이 건강해지기는 하는데 양육비를 대기 위해서 어벤져스로 활동을 해요. 2대도.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오히려 자기가 이제 범죄자고 뭐 이런 게 밝혀져서 양육권 분쟁에서 지는 바람에 딸도 뺏기고 모든 걸 다 뺏겨요. 그리고 나서 부인은 아까 나왔던 그 뉴욕 경찰과 결혼을 하고 스캇은 어벤져스만 전념을 하고 있다가 그 스칼렛 위치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정신 조종하는 걔가 약간 걔도 정신이 좀 문제가 있는데 살짝 미쳐가지고 어떤 악당을 이렇게 죽었던 걸 살려내게 돼요. 근데 그 악당은 약간 폭발하는 능력이 있던 캐릭터였거든요. 네. 그 폭발할 때 같이 폭사당해서 죽어버려. 앤트맨이요? 예, 2대 앤트맨은. 그래서 아마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가족 애를 불러일으키면서 뭔가 나중에 죽는 캐릭터가 필요하다고 싶으면 죽일 수 있는 캐릭터를 키울 것 같아요. 그리고 3대를 만들겠죠.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유일하게 지금 마블 영화 중에서 그 1대 2대로 나뉘는 캐릭터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근데 지금 그렇죠. 마블에서 되게 노리고 있는 게 아이언맨을 바꾸고 싶어요. 남자 주인공인 그 누구죠? 남자 주인공 이름이? 토니 스타크. 나 토니 스타크라고 생각했는데 마치 그런 거지. 울버린을 연기하고 있는 휴잭맨 같은 그런 역할인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그렇지. 로버트 다우니 로다지, 주니어가 로다지옹. 로다주 옹께서 나이가 너무 많고 몸값이 너무 비싸니까 아이고. 2대 아이언맨을 만들고 네. 싶거나 아니면은 그 007처럼 사람만 바꾸고 이야기 똑같이 끌어가고 싶은데 네네. 그 마땅한 걸 못 찾아가지고 네. 고민하다가 그 아이언맨 3편에서 그 꼬마를 출연시킨 것 같거든요. 네, 뜬금없이 네. 되게 비중 있는 역할로 해서 그런 것처럼 2대를 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실험적으로 2대를 또 넣은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원작이 1, 2대가 있는 거니까 솔직히 그래서 그냥 그럴 수도 있죠. 예, 뭐 섞어서 넣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스토리라인 상으로도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대로 받아가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뭐 얘기할 거리도 참 많은 이 뭐 마블 작품이니까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1, 2년 동안 만들어진 게 아니고 네. 정말 몇 수 10년 동안 쌓인 이야기들이라서. 근데 이것저것 다 떠나서 아 진짜 가족 영화로서는 진짜 이 맞아요. 전 세계에서 나온 작품 중에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뭐 나홀로 집에 뭐 이런 것보다도 그래요? 예. 왜냐면 나홀로 집에 또 뭐 저거 했지만 이 작품은 그냥 어떻게 보면 마블 SF의 어떤 기본적인 거를 감고 있는데 사실은 그냥 그 내면에 그냥 가족 영화라는 거를 그냥 보여주고 싶어서 안 달라는 느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디즈니가 부정. 하는. 그죠. 아버지와 네, 딸. 디즈니. 나 디즈니야. 다 내가 한번 보여줄까? 근데 우리가 지금 마블 다른 캐릭터들은 이걸 못하니까 그냥 안 했는데 그죠. 특히 어벤져스 2 너무 진지했잖아요. 그 유일하게 유부남이에요. 아이 아빠고. 지금 아니죠. 알죠. 호그아이도 예. 결혼했다 나오죠. 마지막에 호그아이. 뜬금없이. 있었거든요. 예. 뜬금없이 아빠였죠. 근데 처음부터 대놓고 나는 딸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네, 딸을 너무 그러니까요. 사랑해요. 그러니까 디즈니의 끝판을 보여주겠다. 근데 마블은 뭐 지금까지 못했지만 이 캐릭터는 할 수 있으니까 그쵸. 한번 거기에 온 힘을 그냥 온 메시지를 거기다 다 쳐차 이랬는데 그게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마블에서 유일하게 제가 보니까 그 뭐 마블 캐릭터들이 싸움이나 뭐 전투씬 벌이고 하면 건물 하나쯤 우습게 뽀개잖아요. 네. 도시 하나 날릴 수 있는데 유일하게 그런 파괴가 없어요. 저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텅팅 마지막에 그 옐로 자켓하고의 전투 씬에서 네. 일부러 작아져서 싸우잖아요. 네, 딸 네, 방이어서 네. 가능하면은 파괴하지 않고 네. 하려고 지금 그 열차 토마스 기차. 토마스 기차 쓰기 짱이에요 짱. 그 기차 철도 그 안에서 네. 계속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고 지금 그 중에 한 칸을 기차 한 칸을 집어 던졌는데 창가에 가서 통 하고 떨어졌을 때 정말 제가 영화를 볼 때 관에 몇 명이 없었는데 정말 혼자서 박장대소를 하고 막 웃었어요. 아니 진짜 애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 네. 거예요.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지금 맥도날드 가시면은 해피밀 세트가 토마스 기차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당장 가셔서요. 아, 가봐야겠네요. 네, 앤트맨 세트 구입하세요. 아, 네. 저 토마스 기차가 커져가지고 저희 뚫고 나가는 것도 너무 웃기고요. 그러니까요. 이 영화의 또 다른 수혜자가 이게 토마스 기차가 아, 아닌가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와, 토마스 기차에 뭐 협찬으로 뭐 금액 돈 많이 받았을 것 같고요. 네, 왜냐면 그거 되게 PPL 일 거야, 중요한 아마. 저거니까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고 재밌는 장면인데 예고편에 나오는 바람에 맞아요. 아, 그렇긴 하죠. 좀 많이 김새는 이 것도 있어요. 예고편도 욕을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저 제 생각에는 예고편에 다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그 내용상으로 네. 내용상 스토리상으로는 예고편에서 보여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맞아요. 작아진다. 그 기차에서 기차 싸운다, 라인에서 통 뛰어가고 떨어져 요런 정도 네, 근데 떨어지고. 그 토마스 기차에서 이렇게 싸우다가 이렇게 통통 튕겼고 그 외의 경우에도 그렇게 작게 표현된 부분 이렇게 좀 실없이 표현된 네. 부분이 많아서 더 재밌었고요. 막 그리고 갑자기 개미도 커지고 예, 그러니까. 개미 커져 개미 나중에 키우고 막 커진 개미한테 밥 주고 뭐 개미를 이름 붙여가지고 그 악당이 도망가 총 쐈는데 개미가 총에 맞으니까 이름 부르면서 되게 안타깝게 막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앤디였나? 뭐 막 되게 부르잖아요. 막 그건 거기서도 좀만 더 끌었으면은 더 이렇게 뜬금없이 슬프면서 웃겼을 법한데 맞아요. 앤드류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것도 웃겼어요 보면서. 그 네. 너무 개그스러운 부분들을 너무 잘 표현했어요. 네. 그게 원래 에드가 라이트 이 감독의 특징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데서 많이 채용된 것 같고. 새벽의 황당한 저주 같은 경우에 예. 그러면 거의 감독이었다는 거죠. 예. 그 되게
뜬금없고 웃긴 장면이 있는데 그 친구가 좀비가 되잖아요. 예, 맞아요. 그 친구가 좀비가 돼 그 친구랑 같이 오락하잖아요. 예, 그 마지막 장면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 황당한 그런 웃음 코드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되게 너무 그리고 재밌었어요. 반면에 그 약간 사회적인 비판도 얘기를 조금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래서 이 감독 그런 거 되게 잘해요. 전과자이기 때문에 직장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어렵게 속여서 들어간 우리 썰이 예, 베스킨라빈스 갔는데 네. 뭐 베스킨라빈스는 모르는 게 없다라는 명언을 남기고 그래서 지금 이 감독님 되게 진지하게 시작하시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처음에 그 한세 씨가 말씀하셨는데 새벽의 저주를 패러디한 새벽의 황당한 저주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여기서도 주된 내용이 뭐냐면 초반에 나오는 얘기가 좀비가 발생하긴 했는데 마치 살아있는 사람들이 좀비 같고 좀비가 여기 사람들 섞여 있어 티가 너무 안 나는 마치 그냥 출퇴근하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사람 시키는 것만 하고 이게 좀비가 아니냐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영화기도 해요. 근데 단순 코미디 영화가 아니고 근데 여기서도 그런 아픈 이야기를 네. 블랙 코미디로 잘 섞는 중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이 사람 영화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흔히 우리가 K-pop 무비 혹은 하이스트 무비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션 임파서블 같은 영화 보면 네. 계획을 하잖아요. 그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그렇죠. 그것에 결말이 나오는 이것들을 정말 잘 쓰는 감독이에요. 에드거 라이트가. 그래서 이 영화상에서도 보면 계획을 짜죠. 뭐 짤막짤막하게 뭐 계획을 보여주고 과거를 보여주고 그런 식의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새벽의 저주라든가 뭐 뜨거운 녀석들 더 월드 오브 엔드 이런 데 보면 맞네. 되게 많이 나오는 장면들이에요. 새벽의 황당한 저주에도 이 장면이 있었네요. 저도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이제 그 작전이 아니라 그 정보를 수집하는 장면 있잖아요. 뭐 어머니를 구하고 여자친구를 데려간 다음에 뭐 펍으로 가자. 아니야 네, 그건 맞아요. 아니야. 그러면 뭘 한다면 뭐 어디로 가자. 뭐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는 새벽의 장면들. 황당한 저주에서 계속 그런 계획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앤트맨 친구들 그 감옥 동료들이 네. 동기들이 그 정보 그 도둑질을 하자는 정보를 얻는 장면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죠. 누가 네, 그것도 되게 코믹했어요. 근데 그 대사를 한 사람 목소리로 한 사람 사람이 얘기하는 거지만 거기 안에서는 그 인물들이. 연기자들이 네. 입을 맞춰서 네. 그걸 하잖아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두세 번을 꼭 해요. 뒤에 한 번 네. 더 하잖아요. 야, 그 어벤져스가 앤트맨을 찾았어. 여자 작가가 있는데 아는 여자 작가가 있는데 그게 에드거 라이트 감독님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맛이 들어가 있어서 근데 참 좋았어요, 안타까운 저는. 게 페이튼 리드 감독은 그러면 참 남이 이렇게 해놓은 거를 이렇게 근데 그거를 원작 시나리오가 네. 많이 지금과 달라요. 네. 저도 원작과 이거를 같이 보지는 못해서 모르겠지만 원작이랑 좀 하죠. 에드거 라이트가 썼던 그 시나리오와 이 페이튼 리드가 연출하던 그 이 각본이 너무 확연하게 다르대요. 네. 그래서 뭐가 좋다고 말하긴 그렇긴 한데 연출을 잘한 거잖아요. 어쨌든 간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코믹한 요소 잘 넣고. 근데 뭐 연출이라고 하면 뭐 내용이야 사실은 각본이 더 중요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연출력에 대해서도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감탄을 계속 우와 감탄을 한 이유가 작아졌을 때의 그 앤트맨의 질감 커졌을 때 앤트맨의 질감이 달라요. 근데 그걸 너무 잘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아졌을 때는 뭐 어떤 효과를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이건 그런 거 있잖아요. 가벼운 느낌이고 네, 깃털 같은. 네, 영화를 많이 본 사람들은 뭐 아니면 또 영상에 관계됐거나 영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카메라 기술 뭘 썼다, 아니면 편집 기술 뭘 썼다 이런 것들이 좀 예상이 가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작아졌을 때 질감을 낸 게 와 대박인 거예요. 그 혹시 아세요? 그 세이주 씨는 아실 거예요. 그 어떤 필터를 걸면 그 우리가 뽀샤시해지는? 아니요. 그 어떤 뽀샤시 해지기도 하고 그 어떤 마을을 이렇게 멀리서 딱 찍었을 때 장난감처럼 보이게 장난감처럼 보이게 하는 그 효과를 낼 수 렌즈 있는 렌즈가 네, 있어요. 네. 렌즈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쓴 것 같기도 하고 작아졌을 때는 네. 그런 걸 쓴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어쨌든 굉장히 그 질감 연출을 너무 잘해서 야, 이 효과를 내려고 진짜 수많은 어떤 경험들
경험치들을 연구를 많이 한 거죠. 연구를 좀 해보고 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연출 말씀하셔서 그런데 아까 그 세주 씨 말했던 개미가 앤토니거든요. 이름이. 네. N 뭐였어요? 예, 앤토니인데 그 총을 맞는 순간에 날개가 하나 떨어지는데 그 순간에 슬로우가 걸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날개가 정말 천천히 이렇게 한 장이 팔랑하고 떨어지거든요. 약간 그런 것도 되게 감독님 되게 센스 있으시다. 맞아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대박이었어요. 근데 이 영화가 이렇게 잘 만들어졌고 디즈니의 이 어떻게 보면 뻔한 이 가족을 살리는 그런 중요한 내용인데 불구하고 제가 되게 이건 예상했는데 이건 되게 무서운데 했던 장면이 있어요. 네. 이 데런 크로스가 자기한테 거부하는 한 남자를 총으로 쏘잖아요. 맞아요. 근데 화장실에서. 네, 화장실에서. 근데 곤죽대요. 그냥 한 방에. 그 이렇게 이상한 예, 약간 그 실패할 때 하는 그거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양한테 하기 전에. 예. 그 뭐랄까 애들이 보기에는 동심 파괴되는 영화가 네. 아닐까라는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들이 충격받았을 것 같은 거야. 그 한 장면만 그래요. 너무 아니, 충격받았어요. 양도. 그렇고. 아 양도 그렇고. 근데 양은 잔인하게. 어차피 실험 대상에도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인격체잖아요. 그리고 대화를 하다가 마음에 안 네. 든다고. 세포 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화장실에 갖다 변기에다 변기에다 내려버리죠. 그 장면은 정말 저도 충격이었어요. 그로테스크한 장면이고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캐릭터가 한 방에 악당이 되는 거죠. 확고하게 확 잡힌 게 아닌가 싶긴 확고하게 그냥. 악당. 그러니까 네, 그쵸. 완전 얘 없애버려야 돼라는 그런. 그러고 뒤에 보면 이제 여자 주인공이 네가 약물 때문에 그러니까 치료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라는 멘트도 하기는 해요. 그래서 맞아요. 이 사람이 이 연구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약간 사이코패스가 되어서 그렇구나라는 그런 느낌도 주더라고요. 아 근데 저 내용이 약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결국은 하나가 있었어요. 뭐야? 여기서 해결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여기 두 분이 계시니까. 네. 그 악당. 네. 자 데런 악당이 크로스. 이름이 뭐죠? 데런 크로스. 옐로우 재킷 데런 옐로우 크로스. 재킷. 네. 데런 크로스. 데런 크로스가요. 네. 그 행크 핌한테 자꾸 이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잖아요. 네. 인정받고 싶어하고. 작아지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작아지는 방법을 몰랐던 거 아니에요. 처음엔 몰랐죠. 네. 애초에는. 나중에 옐로우 자켓은 어떻게 됐죠?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영화상에 나오는데 네. 작아지는 거는 나중에 기술 개발이라든가 그거 해서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고요. 네. 중요한 건 살아있는 생물을 살아있는 그 상태를 줄이는 게 문제였던 네.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양 실험을 할 때 성공했잖아요. 그쵸, 성공하잖아요. 그 차이가 우리 뭐냐면 같은 거에 넣어서 안에 있었죠. 네. 이 앤트맨 슈츠가 그런 능력으로 있는 슈츠거든요. 그래서 헬멧을 썼을 때 이 뇌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뇌파를 보호하나? 뇌파를 뭐 보호하는 아무튼, 뭐 그런 거였을 거예요. 근데 얘가 계속 줄이고 했던 거는 그런 제지 장치가 없는 이런 몸에 그걸 뭐랄까 그러니까 생물에 바로 쏜 거고. 반발력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근데 상태에서 그거를 했기 이제 때문에 그런 거고. 양의 실험에서 알아내서 그렇죠. 그 뒤에는 이제 옐로우 자켓에다 그 내가 기능을 옐로우 장착을 자켓을 하고. 쓰고 해봤다는 거잖아요. 그쵸, 예. 지금 근데 자기가 작아져 봤다는 거잖아요. 예. 뭘 나중에는. 궁금해하시는지 알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에서 약간 궁금했던 네, 게 이상했죠. 헬기 안에 분명히 가방 안에 캡슐 네. 안에 조그만 옐로우 자켓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앤트맨이 바람에 날려서 네. 잠깐 헬기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보니 얘는 자켓을 입은 벌써 다 상태로 네. 커졌어요. 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 작은 자켓이 아니라 이 자켓을 키운 다음에 그러니까요. 그걸 얘가 입었다는 얘긴데 그쵸. 네. 그거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를 안 알고 나와요. 있다는 얘기는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앤트맨은 커지는 거 얘는 던지면 딱 커지는 커지는 거 버튼도 있고, 있고 원래 작아지는 던지면 양쪽 작아지는 손에 것도 있고. 양쪽 손에 버튼이 그러니까 있죠. 한 버튼은 커지는 네. 거고 한 버튼 작아지는 버튼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버튼으로 조정한다는 게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옐로우 자켓에서는 그런 설정이 있다라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좀 이상했던 거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 헬멧을 안 쓰고 이제 작아지면 뇌에 영향을 받는다고 예. 그 저기서 행크핌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폴럿 저기 스컷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앤트맨한테 네. 이대 앤트맨한테. 근데 이제 이 옐로우 자켓 이 머리가 이상해졌다고 한 얘기는 헬멧을 안 쓰고 작아졌기
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아니, 아닌 아니. 거예요. 꼭 아. 그렇지만은 않고 머리가 얘가 광적으로 뭔가가 아. 있다. 근데 그러니까 미친 그 게 연- 작아져서 미친 게 아니고 연구를 하다 보니 이게 약물 아. 때문이 아닌가 싶어서 이제 여자 주인공이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약간 근데 이게 모르는 애매한 부분이 있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아는 사람들은 원작의 내용을 약간 이렇게 발췌한 게 아닌가 그것도 싶긴 좀 하거든요. 있죠. 원작에서는 심장이 안 좋은 예. 캐릭터인데 약간 머리가 이상한 것처럼 하는 예. 것도 있는데 약물 얘기 나오잖아요. 이 데런 크로스 역을 맡았던 코리스 톨 이 배우가 네. 미국 드라마 중에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 정치 아. 스릴러인데 거기서 약물 중독자로 나와요. 아 그래요? 아. 그러다가 이제 뭐 어떤 계기로 해서 뭐 어떤 사건이 발생되는 캐릭터인데 아. 여기서 약간 약물 중독자 비슷한 거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보시고 본 분들은 캐릭터가 이어져서 보이는 그런 그럴 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그 대사는 그래서 넣은 것 같아요. 너 치료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재미 요소로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그 머저리 삼총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네 머저리 삼총사를 빼놓을 수 없는데 난 아무것도 놀라지 않아.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저는 또 추가로 재밌게 본 게 그 중에 흑인이 T.I.라고 엄청나게 유명한 래퍼예요. 아 그래요? 그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저는 얼굴을 딱 보자마자 T.I.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긴가민가 했거든요. 계속. 전 또 하나 느낀 게 진짜 흑인 래퍼들은요. 이런 배우로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되게 하고 싶어해. 네네네. 그리고 이 작품들이 실제로도 많고 많이 연기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T.I.가 엄청나게 그 로우톤으로 진지하게 랩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웃긴 연기를 하는 걸 계속 보고 컴퓨터 조작하시던 분이죠? 아니요 컴퓨터 말고 경찰차 몰고 도망갔던 사람? 네네 경찰차하고 뭐 이래 거기 둘이 있잖아요. 네네네. 컴퓨터 하던 사람은 흑인이 아니고 약간 아, 남미 약간, 예, 예, 멕시칸 사람이었고 거기 흑인 한 명 있었는데 근데 저도 나도 래퍼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이제부터 연기를 시작해야겠다. 이제부터 연기다. 이제 충무로로 갑니다. 같이 연극하세요. 네. 여기 또 이제 재밌는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네. 나중에 이거는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어벤져스 쪽에 붙을 법한 거를 떡밥을 던진 것 같은데 네. 커져 있는 옐로우 재킷을 얘가 이기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더 작아지는 걸 네네네네네. 택하잖아요. 그래서 그 슈트 안쪽으로 들어가서 기계를 파손시켜요. 네. 네 맞아요. 네. 이거를 아이언맨에 대입하면 대아이언맨 병기예요. 근데 그 전에 또 일단은 그 어벤져스 본부에 가서 네. 작은 그 소품 송- 같은 송신기를 거를 송신기를 들어오죠. 훔쳐올 때 이미 한번 팔콘 몸에 들어가서 이제 그 기계들을 부시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번 보여주고 예. 이게 다시 지금 한번 보여주고. 옐로우 자켓에서 또 한번 보여주고 그러다 보면은 이 앤트맨의 약간의 특기 같은 게 되지 않을까 그쵸,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거는 11월라든가 한 번 더 뒤 나오겠네요. 시리즈에서는 대아이언맨 병기로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커지는 그렇겠네요. 방법도 이제 알았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작아지면서 커질 때에 이제 분자 구조까지 막 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얼핏 들으니 인터스텔라를 느낀가 하는 네,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도 많이 네, 많더라고요. 그런 오묘한 좋은 맞아요. 광경을 보여줬다. 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장면에서 진짜 감동받았어요. 저는 그 미지의 세계 되게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는데 거기서 또 그게 나오길래 너무 좋다. 막 계속 진짜. 들어가. 막 계속 빨려 들어가. 들어. 더 작아지고 작아지니까 분자 뭐저 양자까지 이게 네. 하면서 갑자기 저희 그 양자 역학에 대한 얘기를 썰 풀었던 게 생각이 나면서 네 엄청난 파장을 무지하게 먹었죠. 엄청난 파장을 공부 불러일으켰던 좀 하라고. 양자. 재미삼아 그냥 말했는데 그래서 저는 저를 양자로 데리고 가시면 제가 양자 역할을 하시게요? 양자 역할. 아니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일단 그 상황에서도 어쨌거나 딸이 아빠를 부르는 목소리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듣잖아요. 맞아요. 그 장면도 되게 감명 깊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작아졌을 때 사실 내심 기대한 건 그 행크 핌의 와이프를 네. 거기서 만나면 만나기는 그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건 약간 떡밥이 있는 이야기로 풀려요. 네네. 어떤 식이냐면 나중에 지금 이름은 뭐라고 말할 수 없긴 하지만 지금 그
셜록 영국 드라마판 셜록에 나오는 남자가 캐스팅돼서 이제 좀 있으면 영화를 찍을 다른 캐릭터가 한 명 있는데 네네. 그 사람은 마법사거든요. 거기와 연결돼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 1대 와스프도 죽지 않고 거기 핀 같이 박사의 있다. 와이프가? 핀 박사 와이프도 같이 있다. 그런 식의 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상에서. 그럴 수도 예. 있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 죽은 게 아니다. 네, 죽은 게 아니라 존재할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어딘가에. 근데 근데 존재할 것 같긴 하지만 나올 수가 없는 게 딸이 물려받잖아요. 뭐 1대 2대 같이 나오면 같이 물려가는 나오면 건 되죠. 받는 거고, 근데 이렇게 나올 구멍이 수 나가다니. 없는 이유는 네. 이 지금 앤트맨이 줄어든 장소는 딸의 방이었고 1대 아, 그 와이프가 바닷속에 줄어든 장소는 그 미사일을 해치하기 위해서 바다 위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리 작아져서 입자가 됐다고 아니, 하면 근데 작아졌을 때 더 시간과 공간 개념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 곳에 몰린다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뭐 그렇게 요즘 그래서 예,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마법사 캐릭터가 예. 모종의 계기로 인해서 그 그 와스프를 데리고 있을 거란 얘기가 도는 거예요. 나중에 무슨 일로 인해서 다시 그 작아졌을 때 마법사 제작 들어갔나요? 시나리오는 나온 것 같고요. 조만간에 촬영을 할 그 거예요. 계약한 거예요? 그 저기 예, 누구죠? 누구 확정됐어요. 그 목소리 멋있는 분? 셜록? 셜록? 예. 이름이 뭐죠? 한 잘생김을 연기하는 못생긴 배우인데. 하지만 사실 베네딕트 잘생기진 않아. 컴버비트. 그렇죠. 컴버비치. 네, 컴버배치. 예. 예. 근데 그러면은 지금 그 핀 박사의 와이프는 인질로 잡혀 있는 거네요? 인질은 마법사한테? 아니고요. 근데 그거 나와봐야 알죠. 네, 사실 그거 내용이 정확히 지가 모르겠어요. 아직 각본이 제가 안 나온 보기엔 거라서. 지금도 시나리오 쓰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네. 조금씩 수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네. 캐릭터도 약간 막장 캐릭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모든 걸 다 뒤집어 엎는 캐릭터라서. 마법사가? 예, 뭐 그 마법사가. 그래가지고 능력이 너무 많아요. 거의 신적인 존재. 잘 어울려요. 베네트 잘 어울리네요. 인질은 아닐 거고 같이 뭐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뭐 지금 제작 들어오고 막 애정을 나오면 담아. 한 2018년도 되지 네, 않겠어요? 맞아요. 네네. 땡겨줬으면 좋겠네요. 그 캐릭터가 그 캐릭터가 나와야지만 그 타노스를 좀 그래도마마 대적할 수 비등비등하게 싸울 있는?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11호도 되게 기대가 되는데 희한하게 슈퍼맨하고 배트맨 저도요. 이상하게 너무 끌려요. 전 그것도 그런데 수어사이드 스쿼드라고 아, 수어사이드 스쿼드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DC 쪽에 나오는 악당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네네네. 주인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기대가 돼요. 계속 저는. 앤트맨이 출연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지금 앤트맨이 출연했네요. 진짜 날아다니고 계세요. 아 근데 11호에 지금 스파이더맨도 나오고 네. 그러면 앤트맨도 나오고 네. 새로운 캐릭터도 나오고 네. 지난번에 나왔던 모든 그 캐릭터 다 마스크 나오고. 쓴 아저씨도 나오고 마스크 쓴 아저씨가 누구지? 아이언맨이 데려다가 착한 사람이 된 워머신? 날아다니는. 워머신? 예. 예. 착한 사람이 워머신 된 말고. 거잖아요. 누구? 아이언맨이 데려다 착한 사람인데 아이언맨은 그 나쁜 건가요? 뭐지? 아이언맨이 저긴가 보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저기 여기서 광선 나가는. 예, 광선 나가는 마스크가 아니에요. 마스크 외색- 쓴 사람 외색- 말고. 비전. 비전. 아 비전. 네네. 비전. 그 사람도 멋있지, 나오고 비전. 지금 총 집합이네요. 그렇죠. 총 집합. 거기다가 블랙팬서라고 와칸다 지역에 사는 왕족 한 명도 나올 거고요. 아, 블랙팬서가 이번에 그러면 이걸로 데뷔하는 거예요? 그런 셈이죠. 그리고 이제 음. 블랙팬서 단독 영화도 나올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그 어벤져스 2편에서 뜬금없이 그 광물 얘기를 하면서 네네네. 어느 지역에 가서 그렇죠. 뭔가 그 지역 날리잖아요. 가서. 그 네. 지역이 와칸다였는데 그 지역에서 그 광물을 관리하는 얘가 블랙팬서예요. 왕족인데 거기서는 뭐 이제 나올 거고. 뭐 자느라고 못 본 걸로 나온 거고. 그러면 옐로 자켓은 요번에 그냥 없어진 거고 그렇죠. 더 이상 나오지 않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차피 약간- 옷은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누군가 그 옷을 입을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행크핌 캐릭터가 원래 막장이니까 이 캐릭터가 약간 정신 이상이 돼서 다시 또 그거를 자기가 입고 펼칠 근데 수도 약간 있고. 스파이더맨하고 좀 겹치는 것 같아서 그럴 스파이더맨은 수도 겹치죠. 있죠. 내용이 진짜 다리가 비슷하네요. 보이기도 하니까. 예. 네네. 나중에 뭐 아이언맨이 그 스파이더맨한테 스파이더 슈츠를 주거든요. 그걸 입으면 비슷하겠네요. 예, 그걸 입으면 진짜 다리가 6개 같은 게 박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벽을 기어다닐 적에 손발을 안 쓰고도 움직일 수 있게 마치 옛날 스파이더맨 2에서 닥터 옥토퍼스가
자기 기어다니는 거. 기어 네, 알아서 맞아요. 움직이잖아요. 네. 그것처럼 걸어다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냥 아이언맨이 좋게 준 게 아니고 다른 이유로 준 거긴 한데 예. 그래도 그 나중에 나오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전체적인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여러분은 보시고 나서 맛있었던 부분, 맛없던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추천할지 안 할지 한 줄 평 결정 부탁드릴게요. 저는요 일단 그 작아졌을 때 영상미 이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게 진짜 맛있었던 부분이고요. 물론 가족 영화로서 너무 유쾌했다 이런 것도 그리고 권성징악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단순하지 않게 코믹하게 잘 풀었어요. 그렇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도 너무 매력적이었어 맛있었던 부분이고요. 맛 없던 부분은 그냥 그 중간중간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옐로 재킷에 대한 그 자세한 설명이 약간 덜 된 것 같아서 저희 중에서는 약간 고개를 중간중간 갸우뚱하게 되는 편집에서 잘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지만 네, 그런 부분만 맛없던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100% 추천하고 그리고 별점은 5점 만점입니다. 아 진짜요? 네. 되게 정말 좋게 보셨구나. 네. 그리고 한 줄 평. 한 줄 평은 또 이번에도 나도 이거 갖고 싶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한 줄 평은 나 생각을 했었는데 안 돼, 못 띄어서 갑자기 까먹었어. 못 뛰어서 못 입어. 아니 까먹었어. 잠깐. 한 줄 평이 뭐냐면요. 뭐였지? 나 진짜 괜찮은 거 하나 만들어 놨었는데. 이거 아니었는데 뭐 그냥 이거라도 해야겠네요. 뭔데요? 가족을 사랑하자. 얘는 비슷한 거였는데 뭔가 센 거였는데. 네, 알겠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자. 네. 네. 바꾸실 의향이 있으시면 없어요. 가족. 왜냐면 이건 최고의 가족 영화입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되게 재밌게 봤고요. 간만에 저희가 베테랑 이후에 계속 약간 침체기를 겪는 것처럼 조금 녹음하는 게 좀 힘들었었어요. 근데 오늘 간만에 이제 재밌는 유쾌한 영화를 보고 와서 지금 기분이 약간 좋은 상태고요. 그리고 일단은 말했지만 영화가 전반적인 모든 요소를 다 건드리면서도 이게 무난하게 잘 버무려져 있는 것 같아요. 액션도 있고 진짜 가족애도 있고 뭐 코믹 요소도 있고 또 이제 사회도 한번 건드리고 그다음에 인륜 그다음에 정말 광기, 과학 이렇게 되게 많은 분야를 조금 잘 섞어서 만들어진 영화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되게 많은 앤트맨이다 보니까 다양한 개미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개미의 성향 이런 것도 맞다. 교육용으로도 좋다. 예, 그 각각의 개미의 성향을 잘 살려서 적재적소에 잘 사용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한 디테일도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쩌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개미와의 교감이 개미가 생각보다 굉장히 사람하고 비슷한 생활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집단 생활을 하고 우두머리가 있고 질서 체계가 굉장히 잘 잡혀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어쩌면은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떤 초음파 초능력으로.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개미와 같은 삶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봐왔던 영화에서의 곤충은 사실상 다 공포의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친근해 여기는. 정의를 위해 이 주인공을 위해서 같이 합심해가지고 맞아요. 하수구를 막 통과하는데 다리를 만들어줘서 건널 수 있게 해주고 막 어저께 보는 줄 알았어요. 태워주고 날아갈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개미와도 아까는 친근한 관계가 될 수 있겠구나. 죽이지만은 말아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나 집에 개미약 빼야겠다. 친해보세요. 초능력으로. 그리고 맛이 없었던 점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옐로우 자켓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편집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끝부분에 뜬금없이 그 남주와
그 핀박스의 딸이 맞아요. 키스신을 하면서 끝나는데 집에 가서 아이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와이프 앞에서 나는 아이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새 여자. 아이밖에 없는 거죠. 부인은 상관없는 거지. 부인에게는 그래도. 물론 지금 약혼자가 생겼다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중 생활까지는 아니고 이제 두 가정이 되는 게 이게 아마도 미국식인 드라마여서 자연스럽게 표현이 된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부인하고 이혼했잖아요. 한 건가요? 한 거죠. 이혼한 거죠. 이건. 약혼자로 나오는데.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가족 영화다 보니까 어쨌거나 끝까지 이제 원래 이제 본 가정이 딸까지 잘 이루어지면은 더 아름다운 그림이 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살짝 나는데 그러면은 지금 또 이제 핀 박사의 딸한테는 나쁜 짓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나요? 예, 예. 뭐 일단은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요. 예. 그리고 요새 안 그래도 찬바람이 불고 쓸쓸하고 울적해지시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꼭 추천하는 영화니까 기분 좋게 2시간 영화 보고 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줄 평은 참 가족은 소중한 것이다. 그렇군요. 가족을 아시는군요. 사실은 이 영화 내에서 계속 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 아빠도 저를 제 첫째다 보니까 제일 많이 사랑하셨거든요. 약간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났었고, 예, 가족에게 잘합시다. 네. 별점은 얘기 안 했었군요. 별점은 전에서 4.5점 하겠습니다. 상당히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보셨구나. 네. 너무 간만에 재밌게 봤네요. 그렇구나.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맛있었던 부분들은 중간중간에 그 제가 계속 좋아한다고 말하는 이 에드가 라이트 감독님의 채취가 느껴지는 장면들과 개그 코드 뭐 인물 설명 진행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지금 문득 생각나는데 네. 앤티맨네 집에 갔는데 경찰이 쫙 깔려 있으니까 네. 그 간방 동기 3명이 야 뒤로 가 자연스럽게 야, 조용히 뒤로 가 후진 그 장면도 지금 문득 생각이 나네요. 네. 뭐 그런 전개 방식들 전부 다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모든 것을 파괴하던 영화에서 파괴하지 않고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는 액션 씬들도 있어서 그것도 되게 재밌고 좋았었고요. 하지만 별로였던 점은 K-팝 무비 특징은 아니긴 한데 별다른 우여곡절 없이 너무 차근차근 너무 잘 진행이 되니까 이거 지금 진행하면 위험해요. 너무 위험 요소가 커요라고 하는데 진행하고 너무 잘 돼. 맞아요. 그러고 갇혔지만 잘 나와. 네. 급하게 진행돼서 뭐 실수할 법한 뭐 준비 안 된 뭐 예상치 못하는 문제들 그런 것도 있었을 텐데 처음에 나오거든요. 앤트맨 슈츠 훔칠 때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걸 해결해가는 과정이 있는데 막상 중요한 장면에 그런 게 없어요. 너무 잘 진행돼서 잘 해결되죠. 그런 게 조금 안타까웠고 그리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한 방에 이해하는 그 포용력 높은 딸을 두고 왜 아직까지 대화를 안 하고 살았을까? 핑크핌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전개는 좀 급작스럽긴 해요. 너무 뜬금없어가지고 갑자기 너무 모든 게 다 해결돼가지고 사랑하게 돼서. 그러니까 네 엄마는 미립자가 됐어. 아 그랬군요. 그럼 이해했습니다. 끝난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좀 이상했다. 아빠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제가 네. 오해했네요. 그러니까요. 그게 좀 저도 뜬금없었어요. 그런 게 좀 뜬금없어서 상당히 많이 별로였었고 저도 이거 추천이에요. 상당히 추천하는 영화고 재밌고 이 에드가 라이트가 만들었던 원래 각본도 한번 보고 싶고요. 저는 이걸 한 줄 평으로 말하자면 앞으로 마블 시네마 유니버스에서 웃음 요소와 예측 불가능한 전개와 거미남과의 연계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둘 다 벌레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어떤 식으로 또 이야기가 붙을까도 되게 궁금해지고요. 개미와 거미. 그렇죠. 근데 천적 관계죠. 둘은 어떻게 보면. 거미는 홀로 네, 혼자 생활하잖아요. 그쵸. 근데 개미는 단체 생활을 하고. 하지만 거미는 개미를 이길 수 있죠. 네, 그렇죠. 독으로? 그래도 개미가 독으로 때로 움직이면 스파이더 웹 같은 걸로 단체로 다 묶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기에는 때가 너무 많지 않을까요? 어쨌든 중요한 건 11호에서 파가 갈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둘이 붙게 둘이 됩니다. 같은 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앤트맨은 캡틴 아메리카 파고요. 스파이더맨은 아이언맨 파입니다. 스파이더맨은 중립이었다가 아이언맨 쪽으로 가죠. 네, 아이언맨으로 돈 때문에 가서 네네네. 가서 이제
마스크를 벗죠. 벗고. 아이언맨 시켜서. 근데 이게 여기 지금 이번에 나올 캡틴 아메리카 3편 11호에서는 스파이더맨의 비중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걸 시나리오 쓰고 제작 막 들어가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난 상태. 해결이 안 난 상태였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블랙팬서라는 캐릭터가 스파이더맨이 역할했던 그거를 대체한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블랙팬서가 마스크를 벗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떤간에 그거는 그때 얘기인 거고 저는 이거 추천한다고 했지만 별점은 3점 정도 주고 싶어요. 네. 너무 엉성한 부분이 많기도 했고요. 그리고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무시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는 거죠. 질량은 그대로인데 작아졌잖아요. 그래서 네. 사람을 던지고 할 수 있는 괴력이 나오는 건 이해하겠어요. 네.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왜 그 힘으로 던졌던 장난감이 유리창 하나를 못 깨는 건가? 또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재미 요소로 사람은 칠 수 있는데 예, 사람은 날아가면 유리창 깨지고 뭐 총알보다 센 힘이 있는데 왜 유리창 하나 못 깨지? 그리고 톡 떨어지고 예, 그걸 사람 그 토마스 기차가 되게 멋있게 그렇죠. 잘 나오는데 그 멋있는 토마스 기차가 통 부딪힌다고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탱크에 들어가서 탈출을 하잖아요. 탱크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탱크 안에는 에어백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추락하면은 곤죽대라고? 이런 것들이 너무 중간중간에 그냥 재미로 요소 넘어가면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3점 정도는 주고 싶어요. 네네. 하지만 재미로서는 충분합니다. 네. 재밌는 영화입니다. 네. 이걸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히어로든 악당이든 정당한 법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거는 불법이죠. 그래서 DC 코믹스의 배트맨이 그 당시에 경찰의 추적을 받는 거기도 하고요. 불법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정당한 것도 불법으로 만드는 세상은 더 그렇기도 하고요.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무엇일까요? 불법은 확실하지만 용인되는 범위는 또 어디까지가 있을까요? 다음 주 영화는 한세영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스트레이트 아웃 오브 캡턴입니다. 그게 그 극장 개봉관이 있어요? 지금? 없어요? 저도 주에- 지금 보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개봉을 한다고 하고 지난주에 한세영 씨가 얘기를 하셔서 그럼 이거 한번 근데 봐볼까? 이거밖에 하고 볼 게 했는데 없어요, 사실은. 이번 주가. 하나가 더 있긴 하죠. 뭐죠? 타셈싱 감독이 만든 네. 셀프리스인가도 있어요. 셀프리스가 있네요. 네. 셀프리스랑 이거랑 저거구나. 네. 근데 근데 저 같은 경우 씨께서- 셀프리스는 네.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흔한 영화 약간 느낌? 흔한 SF 영화 같은 느낌이라서. 타셈싱 감독은 그 색감을 정말 잘 써요. 제가 네. 더 폴이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영화를 보면 시간 되시 한번 봐보세요. 그분이 나중에 또 다른 영화를 몇 개 찍었는데 그걸 보면 정말 색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장난 아니에요. 아, 그 영화 얘기 안 찍으려고 했다. 13년인가 촬영했다고 하거든요. 셀프리스 감독이요? 예, 아. 타셈싱 감독이. 네. 어쨌든 다음 주 영화는 그래서 스트레이트 오브 컴던인가 맞나? 네. 이거를 할지 셀프리스를 할지 어떤 걸 할까요? 일단은요. 저희가 이번에도 다음 주에 짠하고 둘 중에 하나를 또 소개하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둘 다 괜찮은 영화일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미국의 흑인 래퍼들이 NWA라는 그런 히어로들이 있는데 진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러니까 흑인들의 저항 전신을 랩으로 표현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영화라기보다는 어떤 교과서 같은 느낌. 다큐멘터리 같은 역할인가요? 아니 다큐멘터리가 영화인데요. 네. 예,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영화인데 그냥 그대로 그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로 만들었지만 어쨌든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그 힙합 음악이라는 거, 그러니까 갱스터 음악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이게 그냥 교본 같은 영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더 보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제가 타셈싱 감독을 좋아하긴 하지만 네. 이걸 더 보고 싶긴 합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 저희가 둘 중에 하나를 네,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결정 장애인들을 위해 제가 정하겠습니다. 다음 주 영화는 스트레이트 아웃 오브 컴턴입니다. 본 방송의 발언은 새 남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이 영화에 대한 보편 절대적인 평가가 아님을 밝힙니다. 영화 씹어먹기위원회는 영화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개인의 차이에 따라 모두 느끼는 바가 다름을 인정하며 그 차이를 존중합니다.